이제 어디 보시냐면 1필지 요건 강의노선 34페이지 피시고, 자, 한 필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 등록단을 필지라겠죠. 그래서 1필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성립 요건, 원칙적으로 몇 가지? 6가지 요건이 있어요. 원칙. 이게 뭐라고 했어요? 첫째, 집원 부여적이 같다.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됐다. 용도인 지목이 같다. 도면에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 6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1필지가 된다. 라고 했어요. 이 요건에 대한 예외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외 양입지. 양입지란 1필지 요건 중에서 요 지목동일 요건 여기에 대한 예외. 나머지는 예외가 될 수가 없어.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한 필지 요건에서 벗어난 거. 한 필지 못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지목 요건에, 지목동일 요건 예외.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된다. 즉 주된 지목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지목 추중의 원칙에 따라서 비록 지목은 다르지만 주된 지목을 따라서 한 필지 만드는 토지를 우리가 양입지를 표현하지. 양입지. 이건 무시하는 땅이라. 무시한다. 종된 토지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1필지 요건 중 이렇게 주된 토지가 답이다. 자,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물 등을 재배한 토지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물을 이용하려니까 여기다 조그만 연못을 파놨어. 연못, 물웅덩이, 이게 뭐예요? 유지. 서로 다른 지문, 물웅덩이, 답. 다르지만 요지도 요 나름대로 면적이 있어. 이렇게 면적이 있어. 분량이 있지만 이걸 독립적으로 등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세분화되면 표시하기도 어렵고 면적 산출에서 지번 부여하고 경계 설정이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된 토지에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려. 그냥 집어넣어서 한 필지를 만드는 토지. 그래서 우리가 양입지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양입지. 근데 양입지는 종된 토지로서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실제 가면 무시하는 땅이니까 답 한 필지밖에 안 나타난다겠지.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제한사. 어떤 거냐? 무시 못하는 조건, 무시할 수 없는 조건. 그래서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주종 비율이 10%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건 양입의 제한 사유, 즉 한 필지 못 만든다. 양입지까지는 한 필지야. 한 필지. 근데 이 제한 사유에 걸리면 한 필지 못 만들고 따로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문제. 토지 1필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첫째, 집원 부여 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 이건 한 필지로 할 수 있고. 1필지 요건이죠. 필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서 지역 정리상 복잡성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용도가 다르지만 한 필지 만든다. 이걸 양입지. 자, 필진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뜻하며 인위적으로 구획된 하나의 단위다. 인위적.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과선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때는 주된 지목인 과선을 지목 설정한다. 이 4번이 틀린 거예요. 밑에 표기 잘못해서 3이 아니라 4로 고쳐주고 거기 해설은 다 제대로 돼 있어요. 표기만 잘못된 겁니다. 답에. 아무리 봐도 나중에 뭐 이렇게 표기가 잘못, 눈이 침침해서 안 볼 때가 있어요. 몇 번 보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린 이제 사실 강의할 군번이 지났어. 사실은. 너무 숙달됐지만 이거 보려면 침침해서 컴퓨터 보는 것도 이미 때가 지난 것 같아. 한 20대 때나 해야 되는데 우리 나이에 밤새 보고 보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1시간만 보면 침침해져요. 어리더디해서 안 보여서. 자, 그러면 여기서 대단히 과손. 요게 뭐 요거 대.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일 때 이건 무시 못해. 아무리 작아도 금덩어리 무시할 수 없다 했지. 이것은 양입이 제한에 걸려서 별도의 필지로 따등록하고 주종 비율이 10% 초과할 때 종된 토지 면적이 330, 100평 넘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 줬죠. 이때 요거 실정법상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면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하는 거 세 가지 암기하라겠지. 어떤 거?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보다 대.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보다 대.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보다 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라겠어.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대.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대. 묘지에 있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양입의 제한을 실정법, 현행 실정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은 대단히 과수원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주된 지목인 과수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 5번 주된 용도 토지 편입에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이 있는 국어 등의 부지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이 바로 양입지 이해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8번 문제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즉 이렇게 양입지 조건, 1필지 조건을 갖췄는데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시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종된 토지 지목 유지라겠고 주된 토지가 뭐냐면 과수원이에요. 주된 토지 과수원, 요 과수원 안에는 유지가 있어요. 유지. 근데 이게 벌써 유지라고 했으니까 지목대 이 첫째 요건 떨어져 간 거,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1번 과수원 주된 토지 면적이 5,000, 유지 면적이 450, 여기서 303 초과 여기 딱 걸렸다 했지? 두 번째 과수원 4,000, 유지 331, 역시 303 초과 여기 걸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과수원 3,000, 유지 301 하면 어디 10% 초과 여기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한소에 걸렸으니까 한 필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4번도 과수원 2,000제곱미터, 유지가 220, 역시 10% 초과 여기 걸린 거니까 전부 다 별 필지가 되는 거지만 5번은 10%를 초과하지 않았지. 즉 1000대 100. 이것은 요 세 가지 조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양입지가 된다. 양입지. 그러니까 한 필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번만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번부터는 이제 자, 한 필지가 결정됐다. 한 필지가 됐으면 이제 토지를 등록해야 돼. 무엇을 등록한다 했지? 토지 등록상은 뭐라고 했어요? 한 필지가 결정됐으면 한 필지 토지를 등록해야 되는데 무엇을 등록한다?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해서 6가지. 그 중에서 자, 소재 가지고 문제 내지 않는다 했어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이거 지번 결정, 그다음에 중요한 거에 지목 결정, 그다음에 경계, 그다음에 면적 이 네 가지입니다. 좌표값 따로 물어볼 게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여기서 단골로 출제됩니다. 최소 5문제는 나와요 일단은. 알았어요? 4문제 기본으로 나와요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지목,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경계, 면적 이래요. 그러면 지목이란 여기 지번이란 토지에 붙인 번호다. 이 지번에서 나올 게 첫째 표기 방법 어떻게 한다 했지? 표기 방법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는데 금방 좁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한 열기로 금방 더워져요. 그래서 야 오늘 더운 날이야. 저만 열내는 건가? 나 혼자만 더운 거 아니죠? 혹시 추신 분 얘기해요. 내가 혹시 참아줄게. 여자분들은 특히 에어컨을 싫어해가지고 내가 특히 조심스러워. 에어컨 키라면 욕먹어. 비날이 와서 에어컨 킨 사람한테 욕먹는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키거든요. 여자분들은 막 춥다고 아우성이야. 자,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 임야대장, 임야도 지번 숫자 앞에다 뭘 붙인다고? 임야대장, 임야도 산.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다가 산을 붙인다. 임을 붙이는 게 아니고 뒤에다 산을 붙이는 게 아니고 숫자 앞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나온 걸 단식 지번. 요 뒤에 뭐가 붙은 거 이걸 복식 지번. 요때 복식 앞에 나온 걸 뭐라고 했어? 이걸 본번. 뒤에 나온 걸 부번. 본번과 본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게 복식이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했어? 의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는다. 표기는 대시로 표시했지만 읽을 때 의라고 읽어라.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 표기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본 위치에 따라서 첫째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서구 돈산동이다. 그럼 요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중에 지번 부여할 때는 어디서부터? 북서쪽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이걸 기본. 북서에서 기본한다. 이것은 지번을 여기서 시작한다. 스타트한다. 여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간다. 이게 방향이 남동쪽에 끝난다. 이걸 북서기본법 꼭 기억해야 돼. 북서기본법 북서기본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건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 남동에서 끝나는 형태.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총 몇 가지? 4가지.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꼭 기억해야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게 있어? 첫째, 신규 등록 정한 시 지번 부여 방법. 두 번째, 토지 분할 시. 세 번째,
토지 합병했을 때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본 구조는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구조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 제한 시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 거. 요 세 가지 했다 했지? 그래서 최원수, 최종 지번의 인접, 원거리, 거리 멀리 떨어졌다. 여러 필지, 수필지. 최원수가 나오면 예외로 갑니다. 분할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그 다음에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 있을 때 이건 의무적으로 분할 전 지번을 여기다 부여줘야 돼요. 합병은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본번 중에서 선순위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 예외는 합병에서는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 있을 때, 자 이것을 합병의 지번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주라. 신청이 없으면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면 원칙이다. 그런데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도시개발 사업 중 경계에 걸친 지번은 비록 본번이지만 안 쓰고,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요거 도시개발 사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본번이 상호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이런 것은 다 제외시켜라. 하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수가 부족하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 단지식으로, 즉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준용하는 거. 준용. 공사 준공전. 공사 준공전에 미리 지번 부여할 때 이때 중요한 건 사업 계획도 해야 한다. 14회 때와 27회 두 번 나왔지. 사업 계획도 도면을 보고 여기 부여 넣어라. 그 다음에 이걸 3호선 세 가지 기억하라겠죠. 이게 뭐야?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했다는 지번 부여 시. 자, 요거 연속 두 번 나와. 요거 27회, 요거 28회 두 번 나와서 또. 자, 그리고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지번 부여하다 보면 지번이 없어지더라. 없어지는 걸 뭐라고? 결번. 결번 생기면 어떻게 한다 해서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부전한다.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부전한다. 그럼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건 뭐냐 물어보면 신규 등록,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요 두 가지 결번이 생길 수 없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결번과 지번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번 변경이라는 게 뭐냐? 지번 변경. 지번을 변경한다는 것은 특정 한 필지 지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둔산동 지번 전체 다 바꾸거나 이런 걸 지번 변경이라고 그래. 이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는 거냐? 지번 변경. 이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에서는 소관청이 하되, 이것은 독자적으로 못하고 반드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사전 승인 절차가 미리 필요하다. 승인 절차. 그리고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요 본번만 쓰는 요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요게 시험 나올 수 있는 전부다. 지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뭘 나온다고? 지번 표기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북석이번법 원칙,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네 가지.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시 사전 승인사항 요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문제 보죠. 9번 문제 봅니다. 자, 9번 문제. 지번 구성 부여 방법. 틀린 거,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 숫자 앞에다 산자. 맞죠?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본, 부번 사이에 대시 표시를 연결하고 의라고 읽어라.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입니다. 팔지가 나와. 필지, 오타가 나와. 거기 하나 점 찍힌 거 미안합니다. 이것도 필지에.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축척 변경 어디로 갔어? 지축행, 축척 변경은 뭐라고? 요거 준용,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 인접토지 본번, 부번 뭐야 여기? 신규 등록전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신규 등록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대상 토지가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의 인접. 여기. 신규 등록 나왔는데 최종, 최원 수중에 하나 걸렸어. 예외로 가지. 최종 지번 다음에 뭐라고? 본번. 본번을 순차 부여했어.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이 말이 나온 거야. 그 다음 5번 행정구역 개편은 뭐야? 지축행. 거기 들어가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지축행 넘어가는 거죠.
요 틀이 딱 잡혀야 문제가 막 풀리는 거예요. 안 잡혔으면 먼저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고 나 풀어봐야 돼. 왜? 이것도 모르는데 문제 풀면 고문입니다. 그런 고문이 어디 있어? 모르는데 막 그냥 왔다 갔다 본번, 부번, 본번. 도대체 저 인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 이 틀이 잡혀야 지금 본번 하면 핵심이 뭐라는 걸 딱 이해하는데 이걸 정리 안 한 상태에서 얘기해줘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틀을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지번에 관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번 변경. 이 지번 변경 어떻게 한다고? 소관청이 하되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 장관 승인이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 숫자 뒤에 산자가 아니라 뭐라고? 숫자의 앞에다가 산자. 앞에다가. 그 다음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해서 북서에서 남동. 이렇게 북서에서 남동 이게 지도에서 이쪽 북서 쪽에서 남동 이렇게.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지. 분할의 경우 뭐라고 했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굉장히 말이 어렵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 들었어야 돼. 이게 만약 자 어느 지역의 토지 지번 배열이 있을 때 500번까지 있어. 이 중에 10번지를 흘러봤더니 여기 10번지가 있고 10에 3번지가 있고 11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10번지 토지를 4필지 잘랐어. 이거 4필지 잘랐다. 그러면 한 필지가 4개로 분할됐지. 10번지를 분할하면 어떻게 한다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한다고?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것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자,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부번 이 말이 겹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0의 4번지 그럼 두 번째 이걸 두 필지 또 잘랐어. 그럼 어떻게 한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아시겠죠? 예. 이걸 이해하고 나서 들으면 다 머릿속에 탁탁 따라오는데 그냥 처음 갑자기 이 말 들으면 혼자 열심히 떠들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들으면 탁탁 머릿속에 탁탁 들어와 단어가.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올 때는 내가 정리가 안 됐다 생각하고 먼저 지번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겼다. 결번은 어디 간다고? 결번대장에 영구적으로 보존해라. 5번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중 틀린 거 1번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 전환 나오면 원칙인데 예외지 알려면 예외가 아니면 원칙으로 가는 거야. 최원수가 아니면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1번 지문은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이게 뭐라고? 수필지. 그러니까 어디 예외지.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한 마디 나와야 돼. 예외로 갔으니까 그 지번 부여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딱 나왔지. 이렇게. 그 다음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주거사무실. 자, 분할인데 주거사무실 나왔네. 그럼 예외로 간 겁니다.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죠. 주거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신규 등록이 나왔어. 신규 등록. 요건데 신규 등록. 근데 무슨 표현이야?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자인 최종 지번에 인접 최원수. 요 최원수 이게 나왔네. 그렇게 예외로 가야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지번 부여자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의 부번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요 부번 원칙으로 한 거예요. 부번. 예외니까 본번. 최종 지번 다음 본번을 붙여야 돼. 거기다 다시 부번 붙이는 게 아니죠. 틀린 겁니다. 합병의 경우 분할 전 필지에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습니다. 합병인데 주거사무실 건축물 나왔으면 뭘 찾으라? 신청이란 말 찾아야 돼. 예외가 되려면 신청이란 말을.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신청이란 말이 나왔네. 그럼 의무가 되죠.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 다음 5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안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지번 부여 방법. 여기 요거 지역 확정 측량한 거 이거 뭐라고? 여기 지축행 요걸 축척 변경.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12번 문제. 틀린 거.
지적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한다. 지번 변경 딱 밑줄 치고 뭐라고?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를 받아야 돼. 2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 인접수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라 있고 3번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는 건 맞죠?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지금 부번 분할 전 필지 여기서 한 필지 분할 전 지번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겹쳐야 돼. 3번이 틀렸고 그 다음 4번 등록전환인데 여러 필지네 똑같이 여기 등록전환 수필지 그러니까 예외죠. 채원수 수필지 그러니까 본번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다음 5번 합병인데 주거사무실이 나왔지 그럼 신청이 있으면 예외로 갑니다. 신청이란 말이 보이니까 그 집을 합병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13번 봅니다. 합병전 지번이 지금 5필지일 때 여기 단서가 가로 안에 단서가 없다면 원칙대로 가면 뭐로 가는 거야? 본번 중 선수니까 54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단서가 뭐야? 35의 이후에 사무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소유자 그 집을 합병 지번 신청했다고 했으니까 예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35의 2번이 정답이 된 거야. 그 다음 14번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로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틀린 걸 찾아라.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죠. 2번처럼 지역 확정 측량한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있을 때 이건 제외시킨다 했지. 여기 제외시키는 경우 두 가지. 그 밖에 있는 지번과 본번 일치할 때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은 본번이지만 안 써. 원칙에서 안 쓰는 거고.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 3번 예외로 간 겁니다.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부족합니다.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때 단지식 즉 블록 단위로 해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그 안에서 부번을 붙이거나 이거 단지식으로 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한다. 이게 이제 예외. 단지식으로 하거나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으로 하는 거. 이거 두 가지. 이건 예외. 그 다음에 4번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땐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도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 특히 주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미리 준공제 미리 부여할 수 있는 거. 이건 사업 시행자가 먼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그래. 사업 시행자 요청했을 때 소유자 신청권 없어.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 신청권 자체가 없습니다. 소유자 신청할 경우는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가. 요 부분 주의해야 돼요. 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준공 전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그 다음에 5번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지축행 여기 준용한다 했지. 이게 계속 장례도 오른쪽 부분 20, 여기 16번, 15번, 16번 똑같은 문제 두 번 낸 거예요. 자, 27문제 15번 보세요. 바로 이게 그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입니다. 지역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하면 소유자가 아니라 시행자 신청하면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한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도면이 있다는 거. 계획도 도면 여기에 따라 부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16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야. 이런 지역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 세 가지 찾아라. 뭐야? 지축행, 지번 변경, 그 다음에 2번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기억니인데 세 가지밖에 더 있어요. 지축행, 자동이지 뭐. 여러분 강의 들은 사람은 자동으로 답이 그냥 5분 안에 다 나와. 12문제. 보는 즉시 답이 뚝뚝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면 지적은 풀 게 없어. 풀고 나서 이것도 문제냐고 그러죠. 등기는 조금 생각하지만 지적은 술술 나와. 그래서 2차 과목 중 공시법 중에서 지적에서 도움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하는 점수 다 나옵니다. 등기 절반, 그 다음에 세법 절반만 반 타작 못 오겠어 공부했는데 눈 감고 찍어도 반은 맞지. 공부 안 한 사람이라면 틀리지만 공부한 사람은 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다 맞고 나머지 반만 맞아도 남어 합격 점수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0점 맞는 점수 다 돼.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100점을 가끔 공부하다 보면 100점을 맞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노력하는 과정에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돼. 조금 여유. 그래야 편해.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자꾸 시험 시간이 다가오고 날씨는 덥지, 짜증은 나지, 점수는 안 나오지, 스트레스는 받지, 건강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과민성 대장 증상. 왜 막 근데 여름에 이 더울 때 에어컨 틀어놓고 천천히 밖에 저기
열사병 때문에 나가면 요새 날 더워가지고 더위만 먹어. 이런 땐 강의실에 와서 공부 나오면 제일 좋아요. 더위 끝나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위야 천천히 물러가 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더울 때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지금 7월이니까 7, 8, 9, 10, 4개월이잖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기본도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 그럴 땐 2차 하면 안 돼. 1차만 하셔야 돼. 지금 막 시작하는 이런 분들은 1차만 하고. 그래서 조금 뭔가 내가 작년에도 했다. 그리고 내가 1, 2, 3월 달에 조금 했었다. 근데 조금씩 빠졌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좀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 말이 귀 속에 들어와요. 처음 듣는 사람은 아무리 천천히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공부한 사람은 저같이 빨리 해도 딱딱 단어가 들어와요. 신기한 일이에요. 자, 17번입니까? 자, 지번 변경에 설명 틀린 거. 지번 변경 아까 어떤 거가 있지? 소관청이 실시하되 사전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지번 부여 방법 여기 지축행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지번 변경인데 2번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 소유자 신청인 경우에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없습니다. 이건 지역 소관청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지번 부여 지역 내 지번이 순차적으로 있지 않은 경우도 지번 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18번 결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결번. 자, 결번 없어진 지번. 여기서 안 생긴 게 뭐라고? 이거 신규 등록과 분할의 경우 결번이 생길 수 없지. 등록 전환은 결번이 많이 생기지. 임야대장 지목 다 없어져 버려. 산번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병은 당연히 결번이 생기고 여기도 종전지번 본번만 쓰니까 부번 보통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 본번지에 또 안 쓰는 거 생기는 거야. 이거 세 개 준용하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모두 다 이게 전부 다 이걸 준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다 결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게 뭐야? 지적 확정 측량하니까 결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요 지축행 여기에 속하는 게 다 결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똑같죠. 그 다음에 신규등록과 분할 이건 안 생기지. 신규 분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은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거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당연히 지축행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번과 아무 상관이 없지 당연히 결번이 안 생겨. 등록전이나 합병 전형적인 결번이 생기죠. 등록 말소 바다로 들어가서 없애버렸으니까 결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지 않은 건 리을과 비읍 두 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개라서 2번으로 가면 다 틀려요. 개수 물어볼 때는 한 개는 1번, 두 개, 입을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개는 거꾸로 2번이 쓰고 4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 개까지 맞았어. 그럼 2번 답을 체크하고 넘어간다니까. 그런 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거꾸로 낸 거예요. 두 개면 잘 보세요. 1번이야. 한 개가 1번이 아니야. 두 개가 1번이야. 1번이 정답. 그 다음 19번 지목. 자, 지목에 대해서는 이런 요약집 자, 여기 강의 노트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 등록했다. 이걸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는 지목 설정의 원칙, 일주일 사용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지목에 관한 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내기도 좋죠. 항목도 많아서. 그래서 지목, 이게 무슨 토지, 이게 토지에 붙인 이게 목이 뭐냐? 목록이야, 목록. 용도에 따라 분류한 목록. 그러면 주된 용도에 따라 기존은 주된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지목 설정의 원칙은 일주일 사용하겠지. 자, 일주일만 쓰자. 일필일목, 주지목 추정, 일시 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 원칙,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의 원칙. 이게 지목 설정의 원칙. 지목을 표기할 때 자, 대장에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정식 명칭을 써라. 정식 명칭을 써라. 도면에는 어떻게 한다? 도면 약식으로 부호만 써라. 부호만 쓸 때 원칙이 뭐라고 했어? 원칙이 첫 글자주의 두 문자 원칙 몇 가지? 24가지. 28가지 중 24개를 첫 글자를 따라 쓰는 거예요. 철동질 뭐라고? 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외. 겹치니까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써라. 이게 몇 가지? 4가지. 우리는 24가지 암기할 능력이 안 돼. 4가지만 암기한다 했지? 1,000원 차장. 차를 탔더니 차장이 차비 1,000원 내세요? 1,000원 차장. 항상 차만 보면 1,000원 차장. 암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밤에 갈 때, 차 탈 때 1,000원 차장. 천이 뭐라고? 하천. 원이 뭐라고? 유원지.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은 뭐야? 공장용지. 이거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장용지. 자, 하천은 학교용지 때문에 여기
두 번째 글자 갖고. 자, 유원지는 왜 두 번째 갔어? 유지 때문에 두 번째 글자. 주차장은 주유수용지 때문에. 그다음 공장용지는 공원 때문에였습니다. 공원이 공을 쓰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전원차장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8개의 지목이 나열됐을 때 구체적으로 28개의 지목 중에서 단서가 붙어있는 건 모두 시험 문제 단서. 해마다 시험 문제 나와요. 단서. 즉 요새는 본문도 가끔 조금씩 바꿔내. 키워드.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 꼭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단서가 붙어있으면 단서. 이게 뭐예요? 단서. 다만 이러이러하게 제외시킨다. 이 단서. 요건 다 시험 문제. 모두 시험 문제. 그래서 이 단서만 모아놓은 게 여러분 강의 노트 36페이지부터 거기 단서 붙어있는 오른쪽 다 정리 한눈에 보이지?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다만 이런 경우 제외한다 나왔으면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14페이지 19번 문제. 지목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지목 틀린 거. 첫째, 일필지 토지의 지목이 일단 결정되면 토지 용도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거 뭐라고?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 원칙. 우리나라 지목의 결정은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나눈다 했죠. 지목 표기는 토지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 약식부, 즉 지적도 임야된 부호만 쓴다 했어. 그 다음에 14번 지문은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사 완료된 건축 예정지 건물이 없어도 지목은 대가 되는 이유가 뭐다? 여기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는 지목은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민속촌, 영구적 건축물 부지는 유원지이다. 박물관, 미술관, 극장, 미술관, 민속촌, 영구적 건축물 부지는 지목이 뭐라고? 대. 여기서 박물관, 극장, 미술관만 그래. 미술관. 민속촌은 빼야 돼요. 민속촌은. 민속촌은 어디에 들어가? 유원지에 들어가 있어요. 민속촌은. 그 민속촌은 지우세요. 박물관, 극장, 미술관 요게보다 대. 자, 여러분 강의 노트 37페이지 유원지에 보세요. 유원지에는 거의 일반 공주 의락 휴양지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터, 동식물원, 민속촌 경만. 여기 민속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유원지가 맞지만 이 36페이지에 와보면 대를 보세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것은 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 세 가지는 대로 들어간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지목의 종류를 모두 그런 걸 지적법에서 규정한 지목의 종류. 28가지 지목을 일단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없는 걸 찾아내야 돼요. 보세요. 선로용지 못 들어봤지? 채용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조ong용지 다 있는 거예요. 항만용지 없어. 선로용지와 항만용지 없습니다. 용지자 다 붙였다고 맞는 게 아니고 용지란 말 붙은 게 9개 있다겠지? 그리고 없는 걸 막 붙였다 뗐다 하면 안 돼요. 이건 지목 법정주에 따라 붙어있는 그대로 붙여서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공원용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공원용지 없다고 했지? 공원만 해서 공원. 공원용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용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종교용지는 있지만 사찰용지 이런 거 없어. 없는 지목을 만들어서 출제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건 다 주는 문제야. 그 다음 21번 보세요. 자, 지목 표기 방법, 설정 방법 틀린 거.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한다 했고, 온수, 약수, 서울 등을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소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에 붙어있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제외시킨다는 단서. 그 다음에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1필 1무원칙. 4번 한 필지가 2개 이상 용도 사용됩니다. 그럼 주된 용도에 따라간다. 주지목 추진원칙. 4번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땐 지목 변경하지 않는다. 일시 변경 불변. 즉 이게 뭐야?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지목 설정 원칙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2번이 틀렸고 전부 다 단서 문제죠. 그 다음에 22번 보세요. 역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지목은 법정 지목은 철도용지를 포함해서 총 28개로 나눠 있다 있고, 자, 지적대 등진 사항 중 원으로 표기했다. 그럼 어디 천원차장 생각해야지. 천원차장.
원이 뭐야? 유원지. 유원지. 그 다음 3번 금방 얘기했던 것이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조사에서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있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이건 나중에 등록 전환 또 나옵니다. 예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하겠어요. 그 다음 23번 문제 지목이 틀리게 연결된 걸 모두 골라봐라. 공장 안의 사원들이 여가 선용 체력 정지로에 설치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채용용지가 아니죠. 틀린 것이고 미국 처리장 즉 곡물 도정업 이건 공장용지가 맞습니다. 지리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 처리장 1차 생산물 가공해서 2차 생산물 만드는 것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전답에 키위나 포도나무 키위와 포도나무가 뭐냐 과수류 과일입니다. 키위나 포도는 과일이기 때문에 과수류를 식재했다면 과수원이 되겠지. 전답이 아니고 틀린 것이고 지목이 답인 토지에 양송이 재배사 신축해서 사용하겠다. 양송이 재배사 신축했더라도 답은 답입니다. 자, 어이쿠. 그 다음 공유수면을 매립한 담수호 그건 유지죠. 유지. 하천의 유지. 치어 부화장 내 축양장 이건 양어장 맞고요. 그다음 시옷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나 토지 형질 변경을 얻어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부지나 눈썰매장으로 공사를 완료한 토지 자 전용 허가 받아서 공사를 끝냈다. 그럼 뭐가 돼? 채용용지. 근데 이게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땐 즉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제외시키는 단서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췄다는 거야. 허가 받아서 공사 끝냈으니까. 이건 채용용지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원상복구 조건 없이 허가된 골재 야적장.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원상회복 조건의 경우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잡종지에 들어가 있어. 잡종지. 그래서 틀린 건 기역과 디귿, 미음 세 가지가 틀렸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24번 보세요.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설정할 수 없는 거. 주유소용지. 자동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송유설 부지보다 공장용지지. 그러니까 1번이 주유소용지 제외시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주유소용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25번. 자, 잡종지로 지목 설정을 모두 찾아봐라. 공군 비행장 내 골프 연습장. 여러분 잡종지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잡종지 강의 노트 38페이지 맨 끝에 보세요. 잡종지 나열된 거. 첫째, 갈대밭, 시루에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돌을 캐내는 채석장, 흙을 파는 채토장, 야외시장, 비행장, 마을 공동 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수신소, 송유시설, 송수시설은 수도용지라고 했지.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 처리장 이게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잡종지에 나열된 걸 다 한번 기억해야 되고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면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있다는 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25번 문제 같이 여기 나열된 것 중에 비행장이 들어갔으니까 공군 비행장의 골프 연습장은 뭐냐? 잡종지입니다. 비행장 자체가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황무지는 뭐냐? 이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황무지나 이런 건 임야에 들어갔다 했지? 임야 7가지 기억하라고 해서 임야에 들어가 있는 거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그 다음에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거 임야입니다. 임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임야. 그래서 여기서 중림지는 임야지만 식용목적 죽순재배, 식용목적 죽순을 재배하면 전. 죽순재배는 이건 전에 들어가 있고 중림지만 임야, 중림지만. 황무지도 임야에 들어가는 거야. 야적장, 물건 쌓아두는 곳이니까 이거 잡종지. 마을 공동우물 잡종지에 들어가 있었죠. 봉안시설, 즉 납골당 어디냐? 묘지지, 묘지. 자동차 운전학원 잡종지 들어가 있지. 자갈땅, 모래땅 전부 다 어디야 이거? 예? 임야라고 했잖아. 서울이 용출된다 이거 어디야? 광천지. 고속도로랑 휴게소 부지는 뭐라고 했어? 도로. 그래서 이 휴게소는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다겠죠. 휴게소, 이 휴게소 부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고속도로에 있으면 어디다 이거는 도로. 국도나 지방도에 있어. 그럼 이건 뭐야? 대. 휴게소가 고속도로에 있을 때만 도로고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대가 된다 그래서 대. 휴게소 부지는 그래서 고속도로라는 휴게소 부지는 도로. 그래서 잡종지로 해당되는 거 기역과 디귿과 리을과 비읍. 그래서 2번 정답이 된 겁니다. 그다음 26번 보세요. 자, 지목 구분 등
옳은 걸 찾으라 했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묘 관상수 갑자기 중간에 끊어져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가보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자 강의 노트 36페이지 보세요. 전하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앞을 딱 잘라 뒤에 당나무 묘목 관상수 중간 잘라냈어. 그래서 뭐다? 전. 맞고 온수, 약수, 서등을 일정한 장 운송하는 거 이건 광천지에서 제외시킨다 했지. 6번에 광천지면 단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에 설치한 통로는 이건 도로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에 들어가 있지. 단서. 도로에 가면 단서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4번 37페이지 도로에 보면 단서에 다 나와 있죠. 도시공원 및 녹지관화 법률에 있는 묘지공원, 공원에서 두 가지만 제외라고 했어. 공원이 아닌 거. 묘지공원은 묘지,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대부분 다 임야입니다. 임야. 이 두 가지만 주의하라고 했었던 거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된 소규모 수로부지. 이건 뭐야? 국어. 여러분들 국어는 어떻게 된다? 하천과 그 차이가 있다 했지? 하천은 항상 물이 흘러. 자연의 유수. 자연의 유수가 있고 규모가 커. 그러나 국어 하면 또랑이 또랑. 인공적 수로. 인공적인 수로 또는 자연의 유수인데 규모가 작아. 그러면 국어로 가야 돼. 그 다음 27번 문제. 그래서 26번 1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27번 지목 설정 방법 틀린 거. 필지방 하나의 지목 1필 1모의 원칙입니다. 두 개 이상 용도로 사용되면 주된 용도에 따라갑니다. 주지목 추종. 세 번째 일시적 임시적 용도 사용될 땐 지목 바꾸지 않습니다. 이걸 아까 영속성의 원칙. 조수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는 뚝 이런 전부 다 뭐다? 제방. 지목이 공장 용도일 때 지역도에 공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천원 차장이니까 장으로 등록해. 장. 공으로 등록하는 것은 공원이지. 공원. 28번 문제 보세요. 자, 지목 구분호 틀린 거. 학교의 교사, 건물이죠. 이 건물과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지목은 전부 다 뭐다? 학교 용지. 그 다음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했다. 그럼 뭐야? 창고용지. 그 다음에 사람이 시체율이 매장된 토지는 어디로 간다? 묘지로 가지만 거기 보면 단서가 나왔어. 묘지 관리라는 건축물. 아까 묘지 관리라는 건축물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지. 묘목과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에 딸린 거. 이건 세 가지 꼭 주의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것이고 4번은 자 이건 전부 다 궤도란 말이 나왔지. 그럼 어디로 간다? 철도용지. 그 다음에 육상이 인근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이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 이건 양어장. 즉 유지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유지에서 세분화되면서 다시 양어장이 떨어져 나온 거. 2002년도에 양어장. 그 다음 29번 문제. 지목 구분 옳은 걸 찾아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채용용지에서 제외시킨다. 육하산 제외. 요트장, 카누장은 채용용지에서 제외시킨다. 자, 요트장, 카누장, 산림하는 야영장 이건 제외시킨다는 세 가지 단서에 붙어 있죠.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그럼 뭐야? 이것은 호두나무가 뭐예요? 과수류. 집단 재배하니까 과수원. 그 다음에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묘지라겠죠. 자동차 정비 공장에 있는 급유 소홍유시설은 전부 다 뭐다? 공장용지라겠죠.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진 전부 다 임야라겠죠. 임야. 그래서 전부 다 다른 것들 언급해 놨어요.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세요. 자, 지목, 법정 지목이 아닌 거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해서 초지나 선화지, 저수지, 항만용지 없는 거 다 출제에 만들어낸 겁니다. 유언지만이 법정 지목. 주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 문제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 우리 열심히 1년간 잠도 안 자고 공부했는데 겨우 이런 문제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죠? 31번 문제. 자, 지목 구분 기준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산림 원야를 이루고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나가면 이게 어디로 간다고? 임야. 거기 날린 임야입니다.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어디로 가? 창고용지. 맞죠? 과수류 집단 재배는 과수원이지만 주거용 건축물 뺀다. 묘목과 여기 과수원에는 주거용 건축물은 돼. 그 다음에 용 배수에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인공적인 수로 하면 어디로 간다? 국어. 인공적인 수로는 국어. 또랑. 국어야. 국어란 지문 있지만 또랑이란 지문 없어. 도랑이니까 여러분 도랑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도랑이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걸 국어. 지목은 국어. 지하에서 온수, 약수, 소유 등이 용출된 용출구. 그럼 뭐라고 했어? 이건 광천지지. 광천지.
32번 보세요. 30번. 지목 9번을 옳은 걸 찾아라. 자, 축산업님이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했다. 그럼 뭐가 돼? 목장용지지만 주거용 건축물 또 나와지고 묘목과 목장용지는 대. 여기 주거용 건축 부지는 대가 돼버려. 그래서 1번 뒤에 붙은 부분이 틀렸고,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는 아까 창고용지라고 했지. 제조업을 하는 공장 시설 부지와 그 구역 안에 의료시설, 전부 다 공장 안에 있으니까 의료 체육시설은 공장용지가 돼버립니다. 맞는 것이고,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이게 나오면 뭐야? 답이지. 농지란 지금 없어. 답. 논이라고도 안 되고 답이라고 해야 돼. 답.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하면 어디로 간다? 국어. 그래서 3번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번 작년 문제인데 보세요. 조금씩 좀 난이도 높였다는 걸 알 수 있어.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 부지, 이거 전부 다 어디다? 수도용지. 맞고. 야, 이것만 오르네. 2번. 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다. 그러면 이게 뭐다? 공장용지지. 여기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관계 법률의 목적에 구속된다 이런 얘기야.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에 따라 공장용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이렇게 나오면 뒤에 어디에? 예? 유지지만 유지에 연왕골을 재배로 나가면 틀려.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가 유지야. 그래서 연왕골이 나오면 두 가지 주의해야 돼요. 연왕골을, 연이나 이건 연근, 왕골. 자, 이게 연왕골이 자생한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유지로 따라가야 돼. 이걸 재배한다 그럼 연왕골을 재배한다 그럼 어디? 답으로 가야 돼. 답. 연왕골을 재배한다. 그럼 답. 자생한다면 유지.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잘못돼. 그래서 연왕골이 왕골 등을 재배, 이 부분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면 전이지만 여기에 원예작물 중에 과수류를 제외해야 돼.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으로 가기 때문에 과수를 제외한 원예작물이야. 그리고 뒤에 중림지는 어디라고 했어? 중림지 임야라고 했지. 전이 되려면 뭐라고 했어? 식용 목적 죽순 재배지. 식용 목적 죽순을 재배해야 돼. 죽순 재배지는 어디다? 전. 중림지는 뭐라고? 중림지? 이것은 임야. 여기서 아까 임야할 때 수림지, 여기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전부 다 임야에 들어갔어요. 중림지는 임야요, 죽순 재배지가 전이야. 그래서 4번 지문에서는 그 괄호 안에 과수를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중림지 두 가지가 잘못된 겁니다. 5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는 유적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고 구획된 토지. 원래 유적고적 기념물이 나오면 사적지로 가지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단서했었죠. 27번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이 안에 있으면 주된 지목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입돼 버려. 사적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목을 33번 갔고요. 그 다음 34번도 보겠습니다. 자, 34번 지목 9번 중 옳은 걸 찾아라. 연왕골 등이 자생한다. 그럼 어디로 간다고? 유지. 천일지엄 1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천일지엄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면 공장용지지. 즉 염전에서 제외시킵니다. 단서에 들어가 있죠. 자동차 등 판매 목적 설치는 물류장, 야외전시장, 주차장 제외시키는 거 네 가지 꼭 기억하라 했지. 주차장에서 제외시킨다. 그럼 뭐야? 주차 전용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 네 가지 뭐라고 해서 이게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 네 가지 주차장 제외시켜라. 근데 부설주차장 중에서 주차 유발시설 부지 인근에 이건 독립적으로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지만 인근에 있다면 주차장 다시. 부설주차장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야외전시장, 물류장 이건 주차장 제외시키는 거고,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송시설은 주유송지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건 뭐야? 공장용지가 되죠. 그럼 5번 지문도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시킨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 35번 지목을 부호로 표기한다. 다음 중 옳은 거
자, 천원차장은 빼고 다 첫 글자입니다. 철동진 천원차장 아니까 철 맞고. 공장용 천원차장에 들어가 있지? 그럼 장. 주유소용진 천원차장이 아니지? 주. 목장류도 아니지? 목. 양어장도 아니지? 양. 다 첫 글자예요. 천원차장 빼놓고 다 첫 글자. 먼저 이런 문제 나오면 앞에 천원차장 써놔.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왜냐면 머리 믿다 보면 엉뚱한 데 체크해버려.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해서 잠도 안 와. 세상에 이런 걸 틀려서 나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괴롭습니다. 나를 믿어야 돼. 그럴 때는 옆에다 써놓고 합니다. 네. 자, 36번부터 이제 경계.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 합니다. 경계하면 잠 쉬었다가.